6월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종목들의 힘을 받으면서 랠리를 펼쳤는데 이번 달은 또 어떨지 기대해보면서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 상무부가 이제 중국이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AI 칩을 확보하는 그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 AI 칩 수출 규제는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중국이 지금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간 1년 동안 AI 칩을 대량으로 확보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중국 기업에만 본사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만 제재를 했다면 이제는 본사가 중국 기업이면 해외 법인도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 간주를 하고 제재에 나서겠다라는 지침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또 말레이시아, 동남아 데이터 센터 투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한 이 제재 조금 더 촘촘해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만든 CPU 칩이 탑재된 이 PC, AI PC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서버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PC 시장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선 이 PC에는 ARM의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인텔과 AMD 중심의 PC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ARM이 선점을 하던 인텔, AMD 어느 쪽이 선점을 하게 되건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PC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에 따른 보급 속도 자체는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컴퓨텍스와 MS의 빌드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행사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세린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코스피가 8,40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두 달 연속 30% 내외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6월 첫째 주에 글로벌 AI 행사가 또 포진되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별 주요 코멘트를 보시면서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 NH, 다올 쪽에서는 그래도 AI 밸류체인 관련해서의 이 전략이 계속해서 좀 유효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대신 유안타, 메리츠에서는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저평가됐었던 업종으로의 반등이 점쳐진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닌 다른 업종들의 반등세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장 증권사별 코멘트 참고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전 금요일장 마감 이후 나왔었던 주요 공시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시는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장 가장 눈에 띄었었던 건 아무래도 젠슨항과 만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LG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LG 이노텍, 전자, CNS는 다 상한가를 줄줄이 좀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그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최보원 연구원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or Blue Origin. It's not a setback for the industry. The industry, I believe, or the space economy as a whole, is in a Jevons paradox now. The cost of the technology in terms of launching and the cost of the technology you're putting into space has come down so much. There are literally thousands of new uses coming forward and new demand curves for space launch every day. And as a result of that, we will see, solar power in space, and we will see data centers in space, and we will see the industry continuing to grow almost exponentially. This setback is for the company and its ability to compete with Elon Musk. It's not a setback for the industry.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블루 오리진의 폭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주산업 전반의 악재가 아닌 스페이스X의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시장의 평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 챙겨보기 앞서서 주요 지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권 수준에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평화협상 기대감 속에서 유가는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보원 연구원님과 함께 주요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장 미증시를 보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9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 이 MOU 체결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수정 중이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미증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이번 5월 월간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까지는 상당히 지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표와 같은 경우에도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크로 지표, 대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펀더멘털이죠. 실적이 예상보다도 양호했다라는 점에서 미국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에 좀 기대어서 시장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언급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이죠. 카시카리라든지 로건, 해맥 등 좀 비교적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 금리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올해 연간으로는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인상되기보다도 조금은 더 유지가 되었다가 인하될 가능성 여전히 높게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지표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 인하가 될 거다라기보다도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인상 가능성이 내년 1, 2월 쪽으로 밀리는 1월, 3월 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상, 인하의 횟수뿐만이 아니라 인상의 시기, 인하의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지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로는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점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 시기가 조금씩 더 늦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7년도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유지 이후에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 네. 우려와는 좀 굉장히 다른 결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어볼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상반기 시장을 보면 AI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었다라고 한 줄평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그만큼 좀 심각하게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같은 산업들도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간 선거 앞두고 정책 변화도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포트 전략을 좀 어떻게 꾸려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 AI 중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미국은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조금 더 쏠림 양이 강하게 반영이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주말부터도 나타난 특징인데요. 일부 반도체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이 AI와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내부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반도체라든지 일부 AI 관련주가 아니라 AI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디바이스 부문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저희는
저희는 하반기 기준으로 반도체도 여전히 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인프라, 즉 산업 자동화와 로봇과 관련된 업체들 조금 더 관심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시소라고 해서 세미컨덕터, 인프라,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더 이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자체가 AI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활용이 되면서 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다양해진다라는 점입니다. 기업별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ETF로 보신다라고 해도 조금은 다양한 ETF로도 대응이 가능하시다. 저희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ETF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AI의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되는데 완전 새로운 업종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 AI 서비스라든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AI 산업 내에서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푸트 전략도 이 반도체를 놓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좀 챙겨가 보자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대형 IT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주로 구분이 되는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 부담이 제한적이다라고도 평가가 됩니다. 해당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로는 방금 보셨던 MGK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이 이 나스닥으로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대형 성장주로 조금 더 수혜가 이제 확산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QQQ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조금은 경계는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가 간의 패권을 확보를 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더 관심 높여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다각화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고 그에 따른 QQQ 관심 또한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팁까지 한번 좀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시선을 돌려서요. 지난주 시장을 보면 이제 젠슨랑 CEO가 방한한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과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업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기대감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관련 수혜주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젠슨 황 쪽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다양한 CEO분들하고 이 만남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관심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이라고 하는 시기의 특징도 있는데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대내외 정책이라든지 이슈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에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의 CEO가 만나서 그것과 관련된 제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 시기에는 관련주들도 함께 부각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로 더 봐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미국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보셔야 되는 거는 고용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등락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6월이면 대부분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좀 끝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슈라든지 일정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연달아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른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연쇄 회동 내에서 기대감이 이제 실리고 있는 뭐 삼성, SK, 현대차, 뭐 네이버까지도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 밖에 좀 이런 특정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내 쪽은 조금은 참고 삼아서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쪽 위주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피지컬 AI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어닝 시즌에서 좀 나타난 특징적인 부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어 측면에서도 산업용 IoT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즉 로봇과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자동화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 재건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조금은 관심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련 수혜주로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반짝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
자동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건 쪽으로의 수요가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또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5월 국내 증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 KRX 반도체 지수가 한 달 동안 3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6월장에서도 결국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최근에 연달아서 거의 한 10분을 뵈면은 한 7, 8분 이상은 좀 물어보시는데요. 이 반도체 이외에 좀 담을 게 없냐, 이거를 계속 담아둬야 되냐, 이 고민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는 일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반기 테마로도 이렇게 시소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들로 조금 더 관심을 넓혀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반도체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지만은 보안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대리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조금 더 오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 반도체도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은 될 수가 있지만은 빠르게 오른 것 역시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업체들까지도 관심 넓혀보는 것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조금 빠르게는 6월부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월은 사실은 조금은 또 한 가지 다른 게 월 초에는 고용지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가 있지만은 6월 중순은 또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4월, 5월하고는 다르게 6월은요. 6월 중순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의 ECB, 영국의 BOE, 그리고 일본의 BOJ 회의도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국채금리 등락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주도 조금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6월 이제 초, 중, 하순으로 나눠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고용지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순에는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인 변동이 없는지 그리고 증권주들의 움직임까지 같이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내내 랠리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인 상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에 따른 수급 리스크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은 보셔야 되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조금은 늘어났다라는 점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6월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정치적인 이벤트에 조금 더 초점 맞춰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한국 이외의 국가들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은 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사실은 열어보면은 양자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큰 이제 IT와 관련된 업체들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반기에는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정책들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수급에 더해서 보셔야 되는 요인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수급적인 리스크보다는 6월에는 정치적 이벤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전략들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원 연구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현명한 투자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식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